BOJ 17,000.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낚시왕이 이렇게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움직일 맵도 필요하고 상어가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상어를 배치할 2차원 배열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입력받을 데이터는 크게 상어마다 5가지가 있겠죠. 자, R값, 로, 컬럼, 스피드, S, 그 다음 방향, 디렉션을 뜻하는 방향, D, 그 다음에 Z. 얘는 사이즈예요. 크기. 상어의 크기를 뜻하죠. 그래서 상어가 만약 잡혔다고 하면 이 Z 값을 모두 더해서 마지막에 출력해주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원 배열의 이 상어가 가지는 이 5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여기에 구현을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심플하게는 맵이라는 어떤 걸 두고, 자, 로우, 컬럼, 그 다음에 S, D, Z. 이렇게 이 3가지 값을 저장할 3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디버깅을 고민해야 돼요. 자, 이 문제 보면 1초가 지날 때마다 상어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상어가 이동했는가? 이걸 따져봐야겠죠. 그럼 이때 3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디버거에서 볼 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맵에는 이렇게 로우와 컬럼 사이즈만큼만 잡아보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 값에다가 여기다가 인덱스를 어사인 합니다. 이 인덱스는 뭐의 인덱스냐면 하나의 어떤 컨테이너를 두는 거죠. 자바, 예제 코드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 컨테이너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값들, 스피드나 방향, 몸무게, 사이즈를 이 컨테이너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맵에는 다 -1로 초기화를 놓고 초기화를 해두고 인덱스만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 컨테이너 안에 몇 번째에 이 0번의 상어의 정보가 들어있다 라는 식으로 맵이 구현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문제의 예제 입력을 보고 이제 따라갈 때 알파벳으로 써 있잖아요. A, B, C, D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똑같이 인덱스를 매핑을 하면 돼요. 자, 우리 0번 인덱스가 A번째 상어를 가리키고 1번 인덱스가 B번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디버거에서 보기도 정확하게 2차원 배열이 쭉 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어를 이동시켰을 때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이것을 트래킹해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방식대로 이 2번째 2차원 배열을 사용하고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볼게요. 자, 우선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을 알아볼게요. 자, M개, 이 상어의 개수죠. 이 상어의 개수만큼 입력을 받습니다. 자, 로우와 컬럼은 -1 해주는 거에 주의하시고요. 왜냐면 실제로 문제에서 입력되는 값은 자, 1, 2, 3, 4, 5 이렇게 입력되지만 우리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디렉션도 배열이 0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2차원 배열을 사용하죠. 그리고 인덱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로우, 컬럼, 스피드, 디렉션, 방향, 그다음 사이즈, Z 5가지의 값을 컨테이너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answer라는 값은 실제로 잡은 상어의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을 값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상어가
상어가 아니고 낚시형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할 첫 번째 루프입니다. 자, 그러면 낚시형이 한 칸 이동했으니 상어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컬럼 값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로우 값이 정해지면 그 열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즉 R 값이 제일 작은 상어부터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 비어있는 거고 그것보다 큰 숫자가 있을 때는 이 AL의 인덱스를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닌 지점이 있을 때는 상어가 있다는 거고, 상어의 크기, 자 4번 Z값이죠. 이 값을 앤서에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서 해당 인덱스를 널로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의 총 배열이 이렇게 쭉 있다가, 자 0번째 걸 잡았다 그러면 얘가 지우고 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상어를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상어 이동하는 부분을 알아볼게요. 우리는 상어의 모든 정보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어서 이 컨테이너의 첫 시작값부터 루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어를 가져왔을 때 인덱스가 널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어가 만약에 낚시형한테 잡혔다 라고 하면 이게 널인 거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만 해주고, 이제 상황 조치가 아니고 배열에서 낙학 인덱스가 뜻하는 의미를 받아옵니다. 자, SY, SX는 시작 위치를 뜻하는 S를 붙여줬어요. Y는 X는 로우와 컬럼 값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디렉션,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저장해주고, 이 디렉션은 실제로 맨 앞에 D4I와 D4J라는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 방향 1, 2, 3, 4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델타 값이 존재하는지 이동할,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두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동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할 게 있어요. 이동하는 부분을 구현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맵이 있다고 치고 상어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쳤을 때 얘가 2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여기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4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갔다가 다시 옵니다. 여기 있겠죠. 자, 이제 10이다 하면 갔다가 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여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한 번 갈 때마다 리커시브 함수를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운 구현이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이 프리에서는 우리는 한 칸씩 다 이동을 시킵니다. 실제로 스피드에 따라서 얼마나 이동할지가 정해지는데, 자, Y로, X로 이동할 값을 정해주고, 물론 이 DX와 DY는 둘 중 하나는 0이에요. 그렇지만 DY나 DX에 따라서 다른 구현을 가져가지 않고 이 루핑 하나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DY와 DX를 동시에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려고 하는 위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 위치가 실제로 맵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맵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맵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79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맵 안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시작 위치에서 델타 값만큼 더해주면 돼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나 1, 0 셋 중 하나가 들어있겠죠. 마찬가지예요. DX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맵을 벗어났다, 이게 else 벗어난 거죠. 이 맵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방향이 대반대가 돼야 됩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요. dy와 dx에다. 그러면 어차피 0은 그대로 0이니까 고민할 게 없고, 1은 1일 때는 이제 곱하기 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곱하기가 되면서 다시 더하기 1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change direction은 0, 1, 자 2, 3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자, 체인지 액션 잠깐 보면 0일 때는 1, 자 1일 때는 0, 2일 때는 3, 마지막에 3이죠. 그때는 2를 리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계속 스피드만큼 다 루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SY와 SX에는 이 상어의 마지막 위치가 저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디렉션도 현재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아니면 위나 아래를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얘를 꼭 저장해 줘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오른쪽 방향이라고 저장이 돼 있어도 한번 마지막까지 부딪히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 방향이 원래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지만 끝에 오른쪽 벽을 부딪히고 왼쪽 방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값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상어가 이동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상어가 이동한 위치에다가 이제 맵에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부분은 뭐냐, 다른 상어를 만난 경우. 자, 이 문제에서 2차원 배열이 있을 때 상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상어를 부딪힐 수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던 상어가 여기 상어가 있네, 부딪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동하다 부딪히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어가 목적지 상어 1번이 상어 2번이 있는데 얘가 오른쪽 두 칸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칸에는 상어 1번하고 상어 2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이동한 도착지에 나 말고 다른 상어가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살아남을 상어가 결정이 됩니다. 그 둘의 Z값에 따라서. 그래서 크기가 큰 쪽이 살아남는 거예요. 만약에 S2의 Z가 더 크다고 한다면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문제의 정의에 크기가 같은 상어는 없다는 게 문제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처럼 부등호만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어가 클 텐데 나중에 온 상어, 실제로 이 사이즈 U는 원래 있는 상어예요. 맵에 먼저 있는 상어. 그 다음에 U가 안 붙어 있는 쪽이 이제 배치를 할 상어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기존에 어떤 상어를 만난 경우에는 이 사이즈 값을 비교해 보고 큰 쪽이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있던 상어가 더 크다면 나를 지우면 되는 거죠. 나를 지워주죠. 상어를 안 만났으면 그냥 해당 위치에 나의 인덱스를 적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48번째 라인에 컬럼 방향으로 모든 루프를 마치게 되면 낚시방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잡은 상어의 사이즈가 앤서에 쌓이게 되고요. 이 앤서를 출력하면 이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응원합니다. 콘대풀 채널이었습니다.